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기본 12형식 중에 자동사로 만드는 대표적인 문형인 문장의 제1형식과 제2형식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의 12형식 이론은 제가 가르치는 영어 문장론의 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는 영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12형식의 산만 넘어가면 모든 문장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고급 지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어가 적어도 틀림없이 부팅이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문장의 제1형식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제1형식이란 무엇일까요? 문장의 제1형식이란 주어와 수어 단 두 개의 주 요소로만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말합니다. 즉 다른 주 요소가 없이 단지 문장의 최소 구성 단위인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그 사건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제1형식 문장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S 플러스 V 형식으로 구성된 문장을 제1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그 어구 속에 주 요소인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제1형식 문장이 되고 아무리 길어도 그 어구 속에 주 요소가 주어 동사밖에 없으면 즉 보어나 목적어 등이 없으면 제1형식 문장인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수식어구는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문장의 형식은 오직 문장의 주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살이 많이 쪄서 2, 3인분이 되어도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장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에 이 어린 소녀는 아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가운데 있는 여인의 석상은 대단히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소녀나 이 석상 속에 있는 여인은 결국 살이 좀 덜 찌고 더 찌고의 차이는 있지만 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골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골격의 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보다 몸무게가 5배가 높다고 해도 5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머리는 1개고 팔은 2개고 다리도 2개지요. 자, 그래서 결국 골격으로만 따지면은 첫 번째 그림의 사람과 두 번째 그림의 사람은 다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장에 있어서 형식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명수를 셀 때 몸에 이렇게 살이 적게 붙었느냐 많이 붙었느냐를 갖고 따지지 않고 이렇게 골격만 갖고 따지듯이 영어의 문장도 그 형식을 따질 때에는 거기에 수식어구가 많이 붙었느냐 적게 붙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그 뼈대에 해당하는 말인 주 요소만을 가지고 그 형식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예들은 모두 1형식의 예들입니다. 글씨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주 요소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수식어구들입니다. 자, A번님은 보겠습니다. Wind blows.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죠. 주부술부 나누면 이렇게 잘리고 wind가 주어고 blows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 두 단어밖에 없지만 바람이 분다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B번을 보니까 The wind blows very strong in this area. 이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도 주부술부를 나누면 blows 앞에 자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wind라고 하는 주어 앞에 더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 붙었고요. 그 다음에 blows가 자동사니까 문장 끝나고 그 뒷자리 즉 부사의 자리에 very
strong이라는 부사와 in this area라고 하는 부사구가 하나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즉, 이 문장은 날씬한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살이 찐 문장일 뿐이죠. 결국 주 요소만 따지고 보면 A 문장에도 wind라는 주어와 blows라는 동사가 있고 B 문장에도 wind라는 주어와 blows라는 동사가 있음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번도 일형식이고요. B번도 일형식 문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이런 떨거지는 살과 같으니까 따지지 않고 무엇만 갖고 따진다고 했습니까? 주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만 따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 요소가 주어와 동사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인 까닭에 A번도 일형식이고 B번도 일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하 동문입니다. B번의 A 보겠습니다. The Thames flows. 여기서는 템즈라고 하는 주어인 명사가 앞에 더라고 하는 관사 형용사를 하나 달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flows입니다. 그래서 템즈강은 흐른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당연히 일형식이지요. 이 B번을 보니까 The Thames flows through London. 이 A 문장에다가 through London이라고 하는 부사구가 하나 더 붙어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주부술부는 똑같이 flows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템즈강은 런던 시내를 꿰뚫고 흐른다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이렇게 뒤에 부사 자리에 수식어구가 늘어나면 이 문장에 대한 묘사가 더 상세해진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수식어가 늘어나면 이 사건에 대한 묘사가 더 상세해지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형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것은 날씬한 사람, 이것은 살찐 사람 이렇게 되겠죠. C번의 A 보겠습니다. Birds sing. 새들은 노래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간단한 문형입니다. 일형식입니다. B번 The little blue birds sing very merrily in the garden every day. 주부술부는 sing 앞에 이렇게 자르고요. The little blue birds. 이것이 주부지요. 그래서 그 작은 파랑 새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매일 정원에서 매우 즐겁게 노래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길어져서 사람으로 치면 살이 많이 찐 상태가 됐지만 실제로 이 문장은 형식으로만 따진다면 A 문장과 똑같이 일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The little blue나 아니면 very merrily in the garden every day 같은 이런 말들은 결국 형용사와 부사로서 수식어들일 뿐이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똑같은 뼈대에 살이 많이 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 골격은 A 문장이나 B 문장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일형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D번의 A 보겠습니다. Time flies. 세월은 흐른다라고 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밖에 없죠. 거기에 이 B번은 Time flies like an arrow. Like an arrow라고 하는 부사구가 하나 더 붙어서 이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입니다. 결국 이 B번 문장도 일형식이면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A번은 세월은 흐른다지만 이 B번은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살에 해당하는 수식어구는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 문장의 문형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flowers bloom. 여기서는 주어인 flowers와 동사인 bloom 이렇게 두 개의 요소만 딸랑 나와서 꽃들이 핀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B번 문장을 보니까 In spring, many beautiful flowers bloom in our garden every year. 이렇게 해서 길어졌는데요. 결국 보세요. In spring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구고 many beautiful은 flowers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고 그 다음에 in our garden every year는 bloom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알맹이는 flowers bloom 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주 요소인 flowers나 bloom을 꾸며주는 수식어구들, 즉 사람으로 치면 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spring 보면은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매년 우리 뜰에서 핀다 이런 뜻이 됐어요. 이렇게 길어졌어도 결국 알맹이는 flowers bloom 이 두 가지, 즉 주어와 동사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들은 A 문장도 일형식이고 B 문장도 일형식인데 다만 이 B 문장은 A 문장에 비해서 많은 살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뼈인지 살인지를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우리가 영어로 영작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살을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글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와 살을 발라내는 이러한 이론을 배우는 작업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위의 문장들을 잘 보면 주어가 다른 대상물이 없이 혼자서 발생시킨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가 자동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별도로 보충 설명을 하는 말인 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사가 단독으로 그 사건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를 완전동사라고 합니다. 즉 문장의 제1형식을 만드는 동사는 완전 동사이면서 동시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즉 완전 자동사는 문장의 제1형식을 만드는 동사입니다. 앞에서 제가 형식은 사건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요. 문장의 제1형식은 보통 그 내용에 있어서 주어가 다른 대상 없이 혼자서 하는 자신의 몸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와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첫 번째로 주어의 몸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번 Birds fly in the air. 새들은 공중을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A번 문장은 새들이 일으키는 몸동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B번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주어인 태양의 몸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번 Water always flows downward.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주어인 물이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D번 Warm air rises.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몸동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다닌다 이 소리죠. 이 문장에서도 주어인 I가 학교로 이동한다는 즉 주어 I의 몸동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형식에서는요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주어가 다른 대상 없이 자신의 몸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형식이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존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은 주어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형식인 것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A1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이런 얘기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B번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 많은 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역시 존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There is no cloud in the sky.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존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D번 She is in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Most salt exists in the sea. 대부분의 소금은 바닷속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형식은요 주어의 몸동작과 또한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주어의 몸동작을 나타낼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어의 존재를 나타낼 경우라면 무엇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장의 제1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주어의 몸동작이나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에 1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어떤 말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식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문장의 제2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제2형식이란 무엇일까요? 문장의 제2형식이란 문장의 주 요소가 주어, 수어,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주어를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거나 어떤 존재이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을 가진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장의 제1형식은 주어의 몸동작이나 주어의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의 제2형식은요 주어가 어떠한 존재라고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쓰는 그러한 문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형식은 다 자기의 개성이 있고 자기의 능력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의 그 많은 문장들을 무조건 외워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막상 영어를 쓰려고 하면 그 느낌이 잘 안 살아나서 우리가 영어를 버벅거리게 되는데, 이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바로바로 그 상황에 맞는 형식이 떠오르고 그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작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즉석에서 만들어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격보호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공부한 바와 같이 주어의 뜻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모두 문장의 제2형식의 예들입니다. 제일 먼저 사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본적인 뜻은 A는 B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A번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여기에서는 주격보호가 a teacher라는 명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번 It was he. 그것은 그 남자였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는 주격보호가 대명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번 She look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해 보인다. 여기서는 주격보호가 happy 즉 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고요. D번 This book is of use to me. 이 책은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명구를 주격보호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경우에는 to believe라고 하는 to 부정사를 주격보호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번 His hobby is collecting model figures. 그의 취미는 모형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이 문장에서는 동명사 구를 주격보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G번 The book is what I want. 그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주격보호로 명사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H번 The baby kept crying all night. 그 아기는 밤새도록 울어댔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는 crying all night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구를 주격보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번 I am interested in pop music. 나는 팝 음악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interested in pop music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구를 주격보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배웠냐면 주격보호로 쓸 수 있는 말은 보호는 명대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를 주격보호로 쓸 수 있다고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뿐 아니라 전명구도 쓰고요, 부정사도 쓰고요, 동명사도 쓰고요, 명사절이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팔품사만 가지고 따진다면 명대형이 맞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뭐냐면 확장의 개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사전에 나오는 순수한 품사만 가지고 따지면은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만 쓰는 것이 맞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확장된 의미가 필요하다면 이 나머지 품사인 전명구나 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이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것도 갖다가 주격보호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이 모든 문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뜻은 주어 이퀄 보어이다 라는 기본 개념, 즉 A는 B이다 라는 개념은 다 깔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화되는 사건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A가 B로 되다, 즉 A가 B로 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번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는 의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라는 주인공의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격보호로는 a doctor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고요. B번 보겠습니다. He went blind. 그는 눈이 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he가 원래는 눈이 멀쩡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눈이 맛이 가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격보호로 blind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번 The leaves are turning red.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도 원래는 나뭇잎들이 보통 초록색이지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거나 하면은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인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주격 보호로는 red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의 성질,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전달 과정을 나타내는 이형식 감각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보호가 부사처럼 번역이 되지만 항상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어인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영문법은 한국어 해석이 기준이 아닌 영어의 규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That sounds great.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 sounds가 이형식 동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great는 보호가 되는데 형용사를 썼죠.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참 좋게 들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말로는 말 같은 해석이 되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형용사로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참 좋은 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참 좋게 들린다 이렇게 해석해 우리말에 맞기 때문에 이 great란 말을 greatly처럼 쓰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참 좋게 들린다 이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것은 참 좋은 들린다라고 쓴 이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말 기준으로 보면 밑에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말 해석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 greatly는 부사잖아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는 명대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형용사는 올 수 있으나 부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비록 우리말로는 해석을 해봤을 때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될지라도 영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That sounds great처럼 형용사를 여기다 써서 이 형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하 동문인 겁니다. 그래서 B번 I feel hungry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배고픈 느낀다 이상하죠. 그러나 이 말은 나는 배고프게 느낀다 이 소리니까 결국 이 말은 나는 배고픔을 느낀다가 되어서 형용사 보호 hungry를 여기 써야지 여기 밑에처럼 I feel hungri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C번도 봅니다. 이 경우도 우리말로 하면 그 꽃은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맞으니까 sweetly처럼 쓰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형식인 까닭에 sweet처럼 형용사를 써줘야 이것이 보호가 되어서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 flower smells sweet. 그 꽃은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D번 This soup tastes too salty. 이 경우도 직역을 하면 이 국은 너무 짜게 맛이 난다.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말을 기준으로 해서 This soup tastes too saltily 이렇게 쓰기 쉽지만 이것은 비문입니다. 문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처럼 This soup tastes too salty 이렇게 써야만 이 국은 너무 짠맛이 난다. 이렇게 정확한 문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감각동사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지각동사와 이 감각동사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동사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내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정의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각동사를 살펴봅니다. 지각동사란 문장의 주어가 사건을 감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I saw her dancing on the stage.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걸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인 내가 지금 본 것이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사건 전체를 이렇게 주어가 감지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감각동사는 그럼 언제 쓰는 거냐면 화자가 자신의 감각기관에 감지된 주어를 품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예문 보니까
She looks so beautiful. 그녀는 매우 예뻐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여자가 하루는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누구 눈에 이렇게 이뻐 보이냐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 눈에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주어를요, 말하는 내가 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문장의 주어인 I가 her dancing on the stage라는 이 사건을 봤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각동사는 주어가 어떤 사건을 감지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면, 감각동사는 이 말을 한 화자가 자기 감각기관에 비친 이 주어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봤더니 그 여자가 되게 이쁘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주어인 I가 보았더니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시각동사도 그렇고 감각동사도 그렇고 일단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감각기관이나 지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뜻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각동사는요, 문장의 주어가 어떤 사건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형식 이상의 문장에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각동사는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감각기관에 비친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하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형식 문장에만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2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는 불완전 동사이면서 동시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불완전 자동사는 보어와 함께 제3의 동사를 만들어서 문장의 제2형식을 구성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어 이퀄 주격 보어의 관계가 되도록 주어와 주격 보어를 이어주며 보어와 함께 제3의 동사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동사를 특별히 계사, 즉 linking verb, 연결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계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다음의 여러 계사들을 잘 보고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문장의 제2형식에 대한 모형도인데요. 이 형식은 어떻게 구성된 문장이냐면, 일단 주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주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주격 보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격 보어가 주어 다음 자리인 동사의 자리, 즉 수어의 자리에 쓰여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고 보통 보어는 명대형이니까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를 말하고 싶은데 문제는 얘가 동사가 아닌 까닭에 얘를 동사, 즉 수어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이 주격 보어를 수어, 즉 동사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주격 보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얘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주어와 주격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계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사의 킹왕짱은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 이외에도 계사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이 계사가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계사를 사용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계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이 많은 표현들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금방 늘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사가 하는 일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어와 주격 보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사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사들 중에는 크게 비동사류가 있고요. 그 밖의 계사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계사들의 차이점은 비동사류는 유리로 치면 맨유리와 같아서 주어와 주격 보어를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며 의미상 주어 이퀄 주격 보어의 관계임을 가감없이 나타내주지만 그 밖의 계사들은 마치 색유리와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주어와 주격 보어를 연결시켜주며 주어 이퀄 주격 보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자기가 가진 색깔, 즉 자기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뜻을 더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류와 그 밖의 계사들을
그림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비동사류는 이렇게 맨유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맨유리를 통해서 뒤에 보이는 책의 내용은 색깔도 그대로고 모양도 그대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밖의 개사들은 물론 내용은 그대로 뒤에 비춰서 보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이렇게 선글라스의 색깔이 갈색이지 않습니까? 이 갈색을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그 밖의 개사들은 단지 주어와 보어가 equal이라는 뜻 외에도 이 개사 자체가 갖고 있는 동사적인 뜻이 거기에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개사인 비동사류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동사류는 주어의 직업, 이름,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맨유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은 주어가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A번, he's a good doctor. 그는 훌륭한 의사이다. 주어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번, she was Jane. 그 여자는 Jane이었다. 주어인 she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번, he's very wise. 그는 매우 현명하다. 주어인 he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D번, all men are equal. 만인은 평등하다. 주어인 all men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how late is the shop open? 그 상점은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이런 뜻이죠. 이 경우는 the shop이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become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어의 상태나 신분 등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즉 주어가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요. 자, 그래서 A번,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그 여자는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세요. 이 경우는 결국 그 여자가 영어 선생님이 됐으니까 지금 she was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여자가 영어 선생님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qual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became이란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가 원래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라는 색깔 하나를 더 여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입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동사 이외의 다른 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he'll get better. 그는 건강이 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도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하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색깔을 get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C번, it is getting dark.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날씨가 밝은 상태에서 어두워진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번, she turned pale. 그 여자는 창백해졌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인 she의 안색이 평상시의 색깔에서 창백한 색깔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his hair turned gray. 그의 머리털은 회색이 되었다, 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검은 머리에서 휘어졌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F번, the milk went bad. 그 우유가 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되었다 이 소리니까 이 경우는 주어인 milk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가 나쁜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G번, she went mad. 그 여자는 미쳐버렸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그 여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가 미친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이렇게 become류의 개사들은 주어가요 A라는 어떤 상태에 있다가 B라는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개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두 무언가가 되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류를 더 보겠습니다. H번, our food ran short. 우리의 식량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인 우리의 식량이 넉넉했다가 떨어지게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번, the princess fell asleep. 그 공주는 잠든 상태가 되었다니까 잠이 들었다가 된 거죠. J번, the hare fell a prey to a tiger. 그 산토끼는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K번, Kate fell a victim to their scheme. 케이트는 그들의 책략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L번, James grew tired. 제임스는 피곤해졌다 이런 얘기죠. M번, she'll make a good wife.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N번, at last my dream came true. 마침내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들은 전부 다 주어가 A라는 상태에 있었다가
B라는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keep류가 있는데요. 주어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함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어휘는 주어가 쭉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번 She kept silent all the time. 그 여자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태가 쭉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지요. B번 He kept standing there for a long time.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서 있는 동작이 계속 지속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번 The patient remained critical. 그 환자는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D번 The oil tank remained empty. 그 기름통은 빈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소리니까 쭉 비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2번 My property remained intact. 내 재산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F번 The poor beggar lay dead. 그 불쌍한 거지는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G번 The car continued running. 그 차는 달리기를 계속했다 이 소리니까 계속 달렸다가 되는 거죠. H번 The price of gold continues firm. 금값은 안정된 상태가 계속된다 이 소리니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I번 The contract holds good yet. 그 계약은 아직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 소리니까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이 됩니다. J번 He lies buried on the hill. 그는 언덕 위에 묻힌 채로 누워있다 이 소리니까 결국은 언덕 위에 묻혀서 누워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매장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K번 They held still there. 그들은 거기에 꼼짝 않은 채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다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취하고 있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prove류의 개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판명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즉 무언가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문장을 만드는 그러한 개사들입니다. A번 The theory of relativity proved to be true. 상대성 이론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사실로서 판명되었다는 뜻이지요. B번 The story came out true. 그 이야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어떤 소문만 무성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C번 He turned out a thief. 그는 도둑으로 판명되었다. 이 he라고 하는 그 남자가 용의자로 도둑놈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로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도둑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드러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feel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eel유는요 감각동사입니다. 우리가 감각동사를 앞에서 공부를 했죠. 말하는 화자가 감각으로 느껴보니까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The cloth feels soft. 그 천은 만져보니 촉감이 참 부드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언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가게 가거나 옷가게 가서 천을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아유 이 천은 참 촉감이 부드럽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각기관에 느껴진 이 주어에 대한 감각을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에 The cloth feels soft는 그 천은 만져보니까 아주 촉감이 부드럽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 겁니다. 이하 동문이죠. B번 The story seems nonsense. 그 얘기는 들어보니까 황당한 얘기 같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C번 It looks good for me to do so. 보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D번 The candy tastes sour and sweet. 그 사탕은 내가 맛을 보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에 사탕을 물고서 하는 말입니다. E번 This room smells damp. 이 방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뭔가 눅눅한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름 장마철 같은 때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F번 That sounds strange. 그 말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어떤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6번째로 sit 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it은 앉다라는 뜻이니까 앉고 서는 것 또는 위치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A번 예문에 please stand still. 잠자코 서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B번 we parted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로 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C번 they returned quite different men. 그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뜻이 되고요. D번 they went enemies and returned friends. 그들은 적으로 가서 친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stand라든지 parted라든지 returned라든지 went라든지 이러한 말들은요 전부 다 실제로는 일형식 자동사로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still, good friends, quite different men, enemies, friends 같은 형용사나 명사 보호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이렇게 쓰일 경우에는 이것은 계사로 쓰인 이형식 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7번째로 look 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향이나 외모, 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의미가 주어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감각동사입니다. A번 you look pale. 너는 창백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주어를 품평하고 있어요. B번 she seem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C번 The old gentleman appeared sensible and silent. 그 노신사는 분별 있고 조용한 성격 같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ook 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live, die, marry 류가 있습니다. 즉 살고 죽고 결혼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A번 He lived a saint. 그는 성자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live는 완전 자동사죠. 그런데 이렇게 a saint라는 명사 보호가 있으면 이형식 동사 즉 계사가 됩니다. B번 She lived single. 마찬가지입니다. live가 똑같은 live가 쓰였는데 single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형식 동사 계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독신으로 지냈다,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C번 He died a minister. 그는 장관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가 장관으로 재직 중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D번 She married young. 그 여자는 젊어서 결혼했다 이런 뜻이고요. E번 Rest assured. 안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사는 쓰임새가 아주 많은 말인 까닭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완전히 이해가 되고 습득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장의 제1형식과 제2형식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문장의 기본 12형식 제1편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두 편도 모두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